안녕하세요. 도와줄게요 담도암 도담도담 시리즈로 인사드리는 김웅식입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담도암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기타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 교수님과 함께 앞서서 담도암은 어떤 병이냐,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좋은 치료제들이 잘 개발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얘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암 치료를 받으면서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가끔 힘든 시간도 오죠. 다양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때로는 암 자체가 나빠져서 힘들 때도 있을 거고, 또 항암제를 오래 쓰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담도암의 합병증으로는 전원재 교수님, 무엇이 있을까요? 담도라는 장기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흘러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이제 담도 또는 담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암이 생기면 당연히 담즙의 흐름이 막힐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이제 담도암이고요. 대표적인 합병증이 담즙의 흐름이 막혔을 때 생기는 황달, 그리고 그것들이 조금 더 지속되면 우리 몸은 항상 순환해야 되거든요. 혈액도 순환해야 되고 음식도 순환해서 배설이 돼야 되고, 근데 담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혔을 때 빌리루빈이라는 수치가 올라가서 황달이 생기지만, 더 진행이 됐을 때는 흔히 말하는 폐혈증이라는 증상으로도 이어지게 되고, 고열, 오한, 복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담도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담즙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 담즙의 흐름을 정상적으로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서든 뚫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저희가 뭐 항생제든 추가적인 약물로 이 염증 그리고 황달을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좋게 뚫어주는 방법이, 이전에 이제 담독에 수술력이 없어서 십이지장이라고 하는 입구가 잘 보존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저희가 ERCP라고 해서 내시경적으로 위 내시경을 통해서 십이지장까지 들어가서 십이지장 앞쪽에 담즙의 배액, 출구인 바터팽네브를 찾아 들어가서 거꾸로 하는 배액수를 할 수 있고요. 다만은 이전에 수술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십이지장이 보존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그 입구를 찾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피부 밖에서 간을 거꾸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경피적 담즙 배액술이라는 것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비록 수술을 하신 적이 없어서 이제 십이지장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증의 폐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은 사실은 즉각적인 내시경 시술이 위험할 수 있어서 바로 경피적 담즙 배액술을 먼저 시행하고, 그 이후에 뭐 내시경 시술이나 스텐트를 하기도 해서 저희가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담즙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술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담도암 환자분들은 종양이나 이렇게 막혀가지고 담즙이 부풀어져 있으면 이게 시술을 하는 건데, 좀 안타깝게도 때로는 이 간 기능 자체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황달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즙성 황달이 아니라 간 기능 저하성 황달 같은 경우에는, 황달이 온 환자분들을 저희들이 주로 간 보호제를 쓰든 약물로 써서 조절을 해드리고, 이런 시술이나 이런 내시경으로는 안 되는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회복이 빨리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도 많이 답답해하세요. 황달은 있는데 시술은 좀 적응증이 안 된다 하면 처음에는 조금 이해도 하기 힘들어하시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경우 있으시더라고요. 다양한 경우의 황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암의 진행으로 생기는 합병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담도암은 간 내에 전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이가 굉장히 많이 된 경우에는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이제 시술로 해결이 불가능한 점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금 안타깝고, 또 이제 담도암이 폐로도 전이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호흡곤란이나 기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 전신 증상으로 체중 감소, 피로,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암의 진행에 의해서 생기는 합병증을 저희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항암 치료나 다른 치료로 인해 생기는 합병증들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보조 항암 치료할 때 많이 쓰이는 캡시타빈이라고 하는 약을 쓰시면 수족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발의 피부가 벗어지는 그런 질환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주로 쓰는 그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독성 항암제 때문에 생기는 말초신경 병증이라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뭐
젬시타빈 혹은 저희 면역 항암제 때문에 생기는 피부 발진, 가려움 같은 여러 가지 사실 부작용들이 약에 의해서 생기실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 각각은 주치의 교수님들과 상의를 맞아요. 잘 네. 하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뭐 피부과라든지 다른 과와 다양하게 협진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추가적인 치료 같은 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 또 환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도 꽤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환자분들이 항암제로 인한 것인지 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사실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못하죠. 제 환자들 중에 안타까운 환자들은 타 기관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부작용이 이제 심하게 왔는데 교수님께 말씀을 못 했대요. 왜냐면 교수님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 보여서 또 결국에는 이게 말초신경병증이 너무 심해서 휠체어 타고 재회를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작용이 생겼을 때 우리가 대처가 가능한 부작용이 있잖아요. 약을 써서 대증치료해서 좀 좋아진 다음 다시 하는 경우, 아니면 용량을 감량하면 좀 좋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담당 종양내과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바빠서 힘들어 보여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담도가 이제 쓸개즙이 지나가는 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합병증들이 오게 되고요. 이런 합병증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체력이 좋아야지 이 약도 이기고 암도 이기고 이게 마지막에 안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음식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나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않아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교수님 이런 경우 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는가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인들이 암에 걸리기 전에 주의해야 되는 식단과 암에 걸려서 열심히 항암 치료하는 중에 해야 되는 식단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암에 걸리기 전에는 너무 가공된 식품은 피해야 되고 고기도 피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암에 걸렸을 때는 힘든 항암 치료를 이겨야 되고 우리 몸이 맞아요. 여러 가지 영양분이 들어와서 면역세포도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좋은 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특히 네. 너무 맛없고 간이 안 돼 있는 음식들을 먹으니까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도 힘든데 그런 거 먹으니까 살이 쭉쭉 빠져서 오시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치료 효과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드시는 것보다 못 드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라면이라도 드시거나 뭐 드시고 싶은 거는 뭐든 드셔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차마 얘기를 못했는데 자기 회가 너무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뭐 이건 선생님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백혈구 수치가 아주 많이 떨어지는 항암제가 아닌 한에서는 드셔도 된다. 회만 드시는 건 아니니까 간혹가다 한 번씩 드시는 거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혹시 뭐 다른 선생님들은 다르게 의견 가지시는 게 있으세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 회에 대한 건 늘상 너무 많이 받는 질문이라서 항상 진료실에서 얘기 드리는데 정말 100% 동의하는 게 못 드셔야 된다고 의료진이 정해드리는 음식은 전혀 없습니다. 네. 다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은 초기에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날것에 대해서 주의를 계속 드렸던 건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 그러니까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시기에 감염 우려가 있어서 주의를 드렸던 거지 그렇죠. 요새는 사실은 위생도 너무 좋고 관리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조리된 그 어떤 음식이라도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으니까 잘 드셔서 체중이 빠지지 않게 몸을 잘 유지해서 오시는 거. 저도 그래서 일부러 진료실에서 몸무게를 항상 말씀드려요. 3주 전보다 몸무게가 늘으셨네요. 그렇죠. 칭찬해드려야죠. 칭찬을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그러면서 보호자에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세요. 저도 라면 이런 거 먹고 싶다고 하면 네, 얼마든지. 보호자분이 옆에서 혼내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는데 아니요. 좋아하시면 드시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회도 오히려 저는 항암 주사 맞는 날 먹고 가라고. 그때는 그렇죠. 백혈구가 안 백혈구. 떨어지고. 백혈구가 높으니까요. 정상인 거를 제가 외래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럼 오늘 주사 맞고 집에 가시는 길에 드시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한할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그 백혈구가 떨어지는 시기에 날 것만 좀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담도암 환자분들은 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고 어느 강도로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것도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그렇죠. 앞에서 저희가 식사 얘기하면서 체중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체내 근육량이 부족한 환자분들 그리고 쉽게 아실 수 있는 지표가 사실은 체중이거든요. 보통 BMI라고 하는 키 대 체중 비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환자분들에서는 저희가 암에 대한 생존율,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게 담도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에서 다 공통된 사실입니다. 이미 다 연구로 잘 입증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잘 드시고 그리고 근육량이 떨어지지 않을 수준의 운동을 하시는 걸 권고를 드려서 체력밖에 무리 안 하던 운동을 하시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하루 30분 정도 조금 넘기면 더 좋고요. 가볍게 그냥 땀이 날 정도의 아주 간단하게는 그냥 걷기, 집 주변을 그냥 산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강도의 근력 운동을 포함해서 걷기를 조금 해주시는 그것만으로도 다리의 근육 힘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시킬 수 있어서 간혹 사실은 운동 얘기를 할 때 항암을 맞고 가면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걸 걱정해서 운동을 하시라고 하는 거고 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본인의 원래 체력량, 운동량을 유지하시라는 거지 무리한 운동도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너무 누워 계시는 것도 좋지는 않아서 딱 그 산책하시는 정도만큼만 하루에 유지해 주시면 제일 좋겠다라고 보통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또 고령인 환자분들도 많으셔서요. 그 정도 운동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늘 나오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비타민. 과연 교수님, 과연 비타민을 뭘 먹어야 좋을까요? 그리고 꽤나 많은 분들이 이제 고용량 비타민 주사도 막 묻고 하시는데 이렇게 비타민에 대해서 이렇게 암 환자분들이 투약한다거나 복용했을 때 좀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사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딱히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다 잘 먹기 때문에 비타민들, 이런 무기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충분히 섭취가 되기 때문에 음식만 골고루 잘 먹어도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과대학생 때부터 배울 때 비타민 B, 비타민 C 이런 고용량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런 것들은 다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최대 용량 이상이 되면 다 소변으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 근거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근데 환자분들께서 가끔 맞고 오면은 좋다는 분들도 있고 보호자분들도 맞고 나니 좀 더 잘 항암을 하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럼 하십시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런 약들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고는 드리진 않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이 좋다면 그러면 하셔도 되지만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도와줄게요 담도암 저희 3회에 걸쳐서 치료와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질문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도 여러 교수님들께서 너무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아마 이 캠페인을 보시면 담도암에 대한 일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코스모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이러한 유익한 정보들을 충분히 많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담 도와줄게요 담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